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통일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은 언제 될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0년 정도 내다보고 그때 안 되면 다시 또 10년을 보자 했습니다만 사실 신통일론도 통일론이기 때문에 통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도 가장 먼저 할 질문이 통일이 언제 가능한가 그것일 겁니다.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 역시 가장 중요한 전제가 과연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 하는 점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야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처방을 비교적 정확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전문가도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북한 체제 변화라는 역사의 필연성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정답을 모르는 상태라면 가능하지 않는 것부터 버리면서 정답에 근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온 가능성 높은 통일 시나리오 3가지를 먼저 분석하고 각각 시나리오의 현실적 가능성을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실 한반도에 찾아올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전망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3가지 방안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첫째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 통일 방안으로 여겨온 남과 북의 협의에 의한 통일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사실 이런 방안 제시는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북한 체제는 왕조 체제로 변신해 통일을 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의 통일이든지 협의에 의해 달성된다면 김정은 체제가 단 몇 달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갓 탈북한 탈북자들을 조사해보면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여호모피라는 사자성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호모피는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고 협상한다는 말인데 통일을 하자는 것은 김정은에게 가죽을 벗겨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쪽에서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발끈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김정은 체제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말조차 듣기 싫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놓고 북한과 100년, 1000년을 의논을 해봐야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북한이 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둘이 앉아 방안만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에 가깝고 그걸 통일 방안이라고 진짜 믿는 선동가가 있다면 저는 사기꾼으로 취급할 겁니다.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한국의 통일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 정책은 통일 정책이라기보단 분단 관리 정책 또는 평화 공존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점은 햇볕 정책이 본격 시행된 21세기에 들어와 두드러지는데 민주당 정권은 물론이고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대북 정책의 최소 목표로 정했을 뿐 전략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노력이나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모두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특히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통일 방안을 따져봐야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통일 방법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 뒤 붕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유엔의 관리 등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의 민의에 따라 북한이 한국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엔 김정은 체제 붕괴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이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해 통일을 이루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협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첫 번째 통일 시나리오에 들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둘째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통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시기죠. 북한이 언제 어떤 요인으로 붕괴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통일 시나리오는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다음으로 가능성 높은 통일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이 방식엔 북한이 무력으로 한국을 점령한다는 가정도 포함시켜야 하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한국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북한과 전쟁할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전면적 침공을 하는 경우 전쟁이 발발할 수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선 전쟁 의지가 한국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을 통해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지만 설령 북한이 이긴다고 해도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등 연합 세력의 반격으로 김정은의 목숨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김정은이 살아남더라도 2천만 북한 주민을 정보 통제와 폐쇄 통치로도 겨우 다스리는데 5천만 명이나 되는 남한 주민을 김정은이 과연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통치하려면 수백만 명의 북한 핵심 계층을 남쪽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해야 합니다. 생활청화, 당정책 학습하는 법 남쪽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줄 사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려보내면 파견되어 온 이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가 속고 살았다며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날이 오면 북한에서 내려온 간부들은 매일 아침 술집에서 발견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술들이 널려 있다니 이러면서 매일 가서 퍼마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북한 땅을 사유한 한반도의 최고 부자 김정은이 자유분방함이 몸에 밴 5천만 명을 통치하겠다는 모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짜로 줘도 다스리기 불가능한 남쪽을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까지 치르면서 먹으려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도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 전쟁을 치를 의지는 없다는 것이죠.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에서는 이를 매우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는 전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짜로 줘도 못 먹는 한국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까지 먹을 정도로 김정은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서 내리면 김정은이 죽게 돼서 이판사판으로 몰려 핵무기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 두어도 홀로 지탱하기 어려운 북한을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으로 정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 북한 핵무기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면 전쟁이 일어나긴 쉽지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제가 말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남북협의의 통일은 남과 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거의 유일한 통일 방안으로 선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남북이 이 시나리오에만 매달려 있는 이유는 나머지 두 개의 통일 시나리오는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입 밖에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만 치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신통일론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통일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붕괴는 첫째, 둘째, 셋째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협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지 않고서는 통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통일의 핵심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론은 지금까지 거의 통일 담론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따르게 되고 남북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며 햇볕 정책을 하는 동안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쪽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발을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겉으로는 북한과의 협력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핵 폐기를 우선으로 내세운 고립과 압박 정책을 이어갔고 이건 통일을 하자는 정책이라기보단 분단 관리 정책이었죠. 그러니 외부의 힘으로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말하려니 좀 길고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갔으니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